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강사 최은숙입니다. 네, 자, 목차는 이제 연하식이라든지 소개를 하고, 네, 제 소개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하고 노인에 대한 영양,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실버푸드, 네, 그 다음에 개호식품이 뭔지, 또 연하식 중에서도 연화식이 있고 연하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레시피, 궁중에서 먹던 장국죽하고 다진 불고기, 참고문헌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최은숙이고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학 석사를 했으며 현재 서울시 가족학교 패밀리 셰프하고 어니스트푸드 아카데미 교육원장을 맡고 있고요. 매일매일 색다른 어묵밥상과 물 빼고 5가지 초간편 집밥 레시피인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시니어. 네, 시니어는 나이 들은 사람을 시니어라는데 몇 세부터라고들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시니어 하면 65세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시니어가 50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생 이모작 이제 제2인생을 사시는 분들 시니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50세부터 네, 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 노인은 몇 세부터일까요? 노인은 보통 65세부터예요. 그러면 여기 실버라는 것도 있어요. 네, 고령이라고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은발된 분들을 함축해서 말하는 거를 우리가 실버라고 하는데 그럼 실버는 몇 세부터일까요? 시니어, 노인, 실버, 네, 같은 말이긴 한데 나이 개념이 조금씩 틀리죠. 우리나라는 65세, 노인은 실버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시작이에요. 영어를 쓰는 권에서는 65세서부터를 실버라고 합니다. 일단 노인이 되면 제일 먼저가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미각이라든지 후각 그런 것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짜게 먹어야 이 목구멍에서 넘어간다. 네, 점점 그게 더 짜지는 거예요. 나트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칼륨이에요. 칼륨 성분이 많은 바나나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런 걸로 저녁에 드시면 조금 완화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러한 신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흡수 같은 거 좀 늦어져요. 전부 다 이렇게 세포들이 좀 수척되고 기능들이 떨어져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드시면 아프시잖아요. 만성질환들이 많으세요. 고혈압, 당뇨는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고 콜레스테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이 식사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이게 혼자 식사하는 거하고 둘이 식사하는 거하고 틀려요. 부부가 같이 계신 데는 그래도 그나마 뭐라도 챙겨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균형이 깨지고 네, 부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지는 잘 모르세요. 사실은 좋은지를 알면서도 아유 나 먹자고 시장 가서 이거 그렇게 잘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만성질환이 많다 그랬잖아요. 약물을 또한 많이들 섭취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죠. 식욕이 없으니까 병원 가서 또 약 받아오고 그 약에 대한 또 부작용으로 또 다른 약을 받아오고서 어떤 어르신들 보면 하루에 드시는 약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있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노인들이 영양적으로 안 좋은 게 그렇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들한테 영양소가 필요한데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 있을 때 무엇을 준비를 해갈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량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를 줄이고 제일 좋은 식사를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하루 2000칼로리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1600칼로리예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 신진대사가 좀 틀려서 약간 틀립니다. 칼로리를 줄이라 그랬으니까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시면 안 되는데요. 대신 이제 통곡물이라도 우리가 압착돼 있는 것 있잖아요. 보통 뭐 현미밥을 어르신들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냥 현미보다는 발화현미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니까 그렇게 좀 질 좋은 영양식으로 열량 같은 거 준비하시면 좋고요.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단백질들을 잘 섭취 안 하세요. 끽 드셔요. 뭐 두부로 단백질 섭취하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 반드시 드셔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남성은 하루에 50g이고요. 여자는 45g이에요. 고기 이거 하나 먹으면 45g 되지 않을까? 전혀 안 그래요. 그 고기에는 단백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다른 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그러니까 좀 질 좋은 거 돼지고기를 드신다 해도 삼겹살보다는 안심이나 등심, 기름기 좀 적은 걸로 그 다음에 구이보다는
수육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드시면 칼로리도 좀 줄일 수 있고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하실 수 있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분이 적어요. 어르신들은 물을 잘 안 드세요. 근데 또 밥은 물 말아서 또 엄청 잘 드세요. 왜냐하면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다 짭짤한 뭐 젓갈이라든지 김치 넣으시면 네, 근데 그거는 수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커피 같은 거 마시잖아요. 쟤는 수분으로 안 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차 종류는 근데 이제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걔는 수분으로 가는 우리 물하고 같은 성분을 대기를 하고 뭐 17곡차 그런 거 전부 다 수분 아닙니다. 칼로리만 없다 뿐이에요. 수분 함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섭취하시는데 좀 늘리셔야지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B가 적으세요. 비타민 B가 제일 많이 있는 건 돼지고기예요. 당근에도 있고 다른 지용성 식물에도 있는데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제일 많은데 뭐 어르신들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해서 많이 드시는데 대신 안심이나 등심 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B가 부족을 하면 엽산하고 같이 해서 빈혈이 오기 쉬워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제일 안 좋은 거는 빈혈, 그 다음에 네 칼슘하고 비타민 D의 이 공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하나의 비타민 D 또 문제점이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때 앞에 다 우리 이거 책 내리잖아요. 여기까지 꽁꽁 매세요. 그럼 비타민 D 하나도 섭취 못해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빛을 쐬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식재료가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절에 나오는 식재료로 봄에 나오는 거는 양리 성분이 많아서 데쳐서도 먹고 여름에는 뭐 그냥 먹지만 가을에 나오는 거 버섯 같은 거 다 말려서 겨울에 먹죠. 말리는 식재료를 먹는다는 건 비타민 D를 내가 흡수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말린 식재료들이 찜기 있죠. 거기 중에서 쪄서 나와서 비타민 D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른 무말랭이라든지 표고버섯을 사시면 집에 가져오셔서 햇볕 좋은 밑에다 창문 열어놓으시고 좀 쪼이세요. 그러면 한 30% 정도는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리는데 하루에 1000에서 1500mg 칼슘을 섭취를 해야지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비타민 D는 하루 400IU를 섭취하는데 권장은 800이에요. 그러니까 2배를 권장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식품 구성 탑이었어요. 요즘에는 이게 식품 구성 탑이 아닌 자전거로 바뀌었어요. 자전거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운동이 필수라는 얘기예요. 구성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먹느냐가 이제 조금씩 젊은 청년기하고 그다음에 유아기하고 청소년기하고 가임기 여성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조금 틀렸다는 것 뿐이지 네,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똑같습니다. 식품 구성 그 뒷바퀴에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다 돼 있고 앞에도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운동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조그만 앞바퀴에 물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뒤에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비타민 공급해야지 될 것들이니까 물이 필수란 얘기예요. 뭐 2000리터 정도 마시라 그러잖아요. 하루. 근데 그렇게 못 마셔요. 차는 우리 몸에 수분을 많이 먹으면 바깥으로 빼져나가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물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차래도 옥수수차, 보리차는 물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곡류는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드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에 빵을 드실 때 대신 하얀색 흰 빵이 아닌 뭐 잡곡빵을 드신다든지 근데 이것도 이제 취할 정도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요즘에는 뭐 갈아서도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감자나 고구마. 근데 감자나 고구마는 아침보다는 저녁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하루 종일 아침에는 그래도 좀 운동하고 생활을 하시니까 조금 더 밥이라든지 그런 거 좀 드시고 저녁에는 별로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활동량이 없으니까 차라리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쪄서 드세요. 나트륨 배출도 좀 되고 거기에 뭐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거 두유 드시면 되니까 그러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니까 백미보다는 잡곡 좀 섞여져 있는 거 대신 현미 같은 거는 발효현미라든지 소화 흡수에 좋은 것 쪽으로 드시는 게 하루에 2에서 4회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은 매일같이 드셔야 돼요. 매일같이 3회에서 4회. 그러니까 하루에 저 식사를 3번 한다 그러면 3번 다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만약에 달걀을 드신다고 하시면 점심 때는 뭐 생선을 드신다든지 저녁에는 콩 두부를 드신다든지 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루에 3, 4번 그렇게 안 되시면 하루에 식사를 3번 하시고 간식을 두유나 콩 같은 걸로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채소류는 매 끼니마다 2가지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좋은 게 조리법이 되게 다양하게 잘 돼 있어요. 외국은 거의 샐러드죠. 샐러드 아니면 그냥 볶아서 먹는 건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숙취라는 게 있어요. 데쳐서 무쳐 먹는 거. 보통 봄철 식재료들이 겨울철 내내 땅속에서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양리 성분들이 강해서 거의 데쳐서 먹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채 그냥 생으로도 먹지만 볶음은 뭐 당연히 먹고 숙취라는 것도 있어서 매 끼니마다 2가지 이상의 채소류를 드셔야 되고, 과일은 하루에 1개에서 2개만 드시면 돼요. 이 과일도 당을 좀 조심하셔야지 돼요. 당 높으신 분들이 과일 좋아하신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엄청 올라가세요. 그리고 공복에 드시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나서 드시든지, 그러니까 간식으로 드시기 좋다라는 얘기예요. 과일 종류는. 그리고 또 단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지 돼요. 우리 할머니가 복숭아가 좋아하니까 맨날 복숭아만 사다 드린다? 그거는 안 좋아요. 복숭아가 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걔를 좀 혈당 올릴 수가 있어요.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당,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단순당이 아닌 이런 과일류를 많이 드셔도 살이 찌세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과일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가 않고,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것들은 매일 1~2잔씩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우유도 기능성 우유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칼슘 우유도 있고 뭐 비타민 우유도 있고 저지방 우유도 있고 무지방 우유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드시면서 치즈도 같이 드시면 좋아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있지만 감자는 별로 단맛이 없잖아요. 감자를 삶으신 거를 이렇게 많이 삶으시면 냉장고 안에 넣어두셨다가 꺼내셔서 걔를 그냥 껍질 벗기셔가지고 그 위에다 대충 쓸으셔서 그릇에다 놓고 위에 안에 치즈 얹어서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면, 그걸로 하고 우유 한 잔 드시면, 두유 드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치즈, 칼슘도 섭취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니면은 뭐 고구마도 한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에다가 이렇게 위에 치즈 얹어서, 저도 아침에 이제 감자 같은 거 샐러드 하거나 두유하고 하나 먹고 오거든요. 그럼 어르신들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칼슘 섭취도 되고, 아까 탄수화물 공유 매일같이 드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유 중에도 감자나 고구마는 건강한 식재료니까는 그렇게 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름 같은 경우에는 1스푼, 너무 야박하죠. 우리나라는 나물이라는 게 있어서 다 무칠 때마다 참기름 내지 들기름 넣잖아요. 그 볶을 때 다 식용유 넣고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소금이 또 좀 문제예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건데 많이 드셔서 문제인데, 얘는 1스푼, 밥숟갈로 1스푼하고 1/3 정도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실천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저녁 때 조금 더 본인이 좀 짜게 드셨다 하시면 그날 저녁에 뭐 감자를 드시든지 아니면 그 우유에다가 바나나를 갈아서 한 컵을 드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는 제일 먼저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조리법이 있어요. 곡류는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선택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현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그냥 현미를 먹을 수 있지만 어른들은 발화 현미 같이 이렇게 조금 똑같은 곡류라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보리쌀 같은 건, 보리밥도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보리밥을 그냥 하지 말고 한번 삶아서 하면 훨씬 더 부드럽죠. 고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코기 위주로 삼겹살을 드시더라도 밑에 껍질 부분은 다른 분들이 드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이보다는 끓여서, 그러니까 수육같이럼, 아니면은 요즘에는 삼겹살 그런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삼겹살을 보통 이렇게 구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 팁을 드리자면, 압력밥솥에다 놓고 삼겹살을 그냥 해요. 그러면 속안에는 거의 다 익어요. 근데 겉에 것까지 미끌둥미끌둥거리잖아요. 식감이 안 좋잖아요. 걔를 저는 맨 프라이팬에 한 번 더 구워요. 그러니까 앞뒤로 지지는 거죠. 그러면 겉바 속 촉촉. 그렇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도 좀 어디가 칼로리가 훨씬 더 낮잖아요. 아무런 기름 안 했으니까 위에 마리네이드만 하면 되니까는, 아니면은 뭐 우리 청주나 맛술 같은 것만 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부드럽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선은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 생선이 조금 문제예요. 뭐 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뭐 원자력 그런 것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얘도 생선도 등푸른 생선이 좋기는 한데 어르신들한테는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을 더 추천합니다. 소화가 훨씬 더 잘 돼요. 등푸른 생선보다. 그다음에 이제 섬유질이 적은, 어르신들이 변비가 되게 심하세요. 그래서 섬유질이 너무 많은 걸 드시면은 변비 적이 되니까 섬유질이 좀 적은 채소, 소화하시기도 힘드니까는 껍질 같은 거 좀 제거하고 조리를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다져서 조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잇몸이 없으신 분들은 영양 섭취를 못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파괴는 되더라도 다 갈아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조미를 전혀 안 하면 어르신들이 안 드시죠. 조미는 좀 약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아이들 같은 이유식이 거의 어른들 노인식이 돼가고 있어요. 개념이 이렇게 어르신들의 음식이 잡혀 있지 않아서 거의 이유식이 거의 노인식으로 이렇게 죽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른들 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죽을 쓴다 그러도 이렇게 참기름 넣고 이렇게 볶아서 하잖아요. 목 넘김이 힘드신 분들 우리 아까 제가 연화하고 연하식이라 그랬잖아요. 연화는 씹는 정도가 불편하신 분들이지만 연하식은 식도라든지 이런 게 삼킴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그냥 쌀가루만 넣고 맨 처음에 아이들 이유식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쌀가루만 넣고 그냥 끓여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분들도 맛있게 드실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흰 쌀가루를 볶아요. 기름 안 넣고도 볶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유식처럼 어르신들도 그렇게 해드려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름은 조미를 약하게 해도 안 해도 그 식재료의 맛으로도 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화 흡수에 잘 되게끔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엽산, 칼슘, 비타민 B1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엽산이 많은 식품은 주로 녹색 채소에 되게 많이 있어요. 브로콜리,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가에 일이잖아요. 귤이라든지 천혜향, 한라봉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오렌지하고 대체하실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그런 걸로 쓰시면 좋고, 아보카도도 되게 좋은 적인데 너무 많이 드시면 별로 좋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보카도를 수입품인데 뭐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죠. 근데 그래서 매일같이는 못 먹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보카도 하시면 좋고, 뭐 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선짓국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그다음에 콩류, 제일 싼 건 콩류예요. 또 제일 좋은 게 된장이에요. 된장을 저염된장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얼마든지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백하지 않은 곡류나 아니면 건가루에 되게 많이 있고, 지금 토마토도 한창 드실 때예요. 근데 토마토는 원래 약간의 단맛이 있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걔가 익으면 더 달아지는, 더 단맛이 나는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익으면 더 단맛이 나는 식재료가 양파도 그렇죠. 그 마늘도 그래요. 토마토도 그럴 아이예요. 걔는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당근하고 같이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되는 아이예요. 그때 와서 우리가 토마토를 볶아서 갈아 먹는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건가루에 어때요? 기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호두라든지 땅콩이라든지 그런 건가루를 같이 넣고 갈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식재료에 대해서 조금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내 몸을 챙길 때 조금 건강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많은 식품들은 주로 푸른 채소에도 많아요. 우리 엽산이 독학생 채소에 많다는 것처럼 칼슘도 푸른 채소에 되게 많습니다. 배추, 가을 식재료죠. 시금치, 브로콜리는 사실은 암을 예방하는 10대 10호푸드의 하나예요. 어느 누구한테나 다 잘 어울리는데 남성분들보다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식재료이긴 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유산균 드시냐고 요플레 사시잖아요. 그 뒤에 성분 표시를 좀 보고 사셔야지 돼요. 이제는 그 뒤에 탈지 분유가 들어가져 있어요. 안 들어가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내가 선택을 어떤 거를 하냐가 문제죠. 안 먹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나은데, 반드시 다음부터는 식재료를 구입을 하실 때, 가공품을 구입을 하실 때 뒤에 성분 표시를 보시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자칩을 사 먹을 거면 뒤에 성분 표시, 감자 함량을 보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어떤 건 감자 함량이 많고 어떤 건 감자 함량이 좋아요. 제일 좋은 게 김이에요. 여러분들 김 국내산 100%인데 그 뒤에 보시면 40%짜리예요. 70%까지 있어요. 그러면 70%짜리가 들어있는 게 더 좋겠죠. 똑같은 가격이면 뒤에 성분 표시를 보시고 어떤 거를 살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유, 뭐 두유 그런 거 제일 좋잖아요. 그런 거 매일같이 드고, 제일 싼 건 실제는 달걀이에요. 네, 그래서 달걀을 매일같이 드시면 뭐 장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검증은 안 해봤어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풍어로 들은 거고, 그래서 달걀은 좀 싸니까 대신 달걀도 동물복지 달걀도 있고 그냥 달걀도 있으니까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실 것이는 거는 나의 경제적인 거에 따라서,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나니까 경제적인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식생활 지침이 있어요. 고기, 생선, 콩, 반찬을 골고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다양하게 먹으라는 얘기는 유아 때부터 노인 시대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유하고 유제품, 과일은 매일같이 먹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치즈 한 잔 드셔도 되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짠 음식을 적게 드시기 좀 힘들어요. 비빔밥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젓갈을 밥 위에 올려 드시지 말고 젓갈을 넣으시고 채소들을 넣어서 같이 비빔밥을 해서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죠. 국하고 찌개는 국물을 좀 적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건더기 많이 국물, 그러면은 간을 좀 약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많이 움직여서 식욕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드시고서는 저녁에 저녁밥 드시고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신다고 그러지 말고, 저녁밥 드시고 나서 가볍게 동네라도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식사하시기 전에 움직이시면, 우리가 이제 운동하고 나서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은 뭐 뛰거나 그렇게 많이 못 하시니까는 이렇게 걷는 거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별로 안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이 술을 많이 드세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경제적으로 저기 되고 소외됐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아서 술을 많이 드시는데, 근데 자제하시라고 해도 별로 자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권고사항은 하루에 한 잔이에요. 그다음에 새끼 식사하고 간식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들이 또 문제점이 많이 준비하세요. 우리 이쪽에서 명절이잖아요. 뭐 손주 손녀들도 못 가는데 올 거 대비를 하셔서 엄청 많이 하시는데 조금씩 하시고 어르신들이 다 냉장고 냉동고에 넣어두세요. 그러다 보면 유효기가 지난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 좀 오래된 것을 안 드시게, 유통기한 날짜 잘 안 보세요. 우유 그런 것만 잘 보시지 소스 그런 거 잘 안 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보고 갔을 때 있으면 다 꺼내서 버려요. 물론 안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면 냉장고도 좀 보시고 어르신들이 유통기한 같은 거, 근데 그건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냉동실에 검정 비닐봉다리에다가 이렇게, 근데 요즘 다이소 가면 되게 싸잖아요. 2,000원 3,000원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있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 노년기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그 지침을 내놨어요. 적은 분량으로 자주 먹되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그다음에 간편하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식사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움직이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노동력이, 그러니까 많이 손이 좀 덜 가는 거, 되도록이면 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새로운 식사, 새로운 양념, 조리법. 또 중요한 게 피곤할 때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좀 뭐 인스턴트라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혼자 밥 먹으면 밥맛 없어요. 같이 드시는 거, 지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셔서 같이 친구분들하고, 요즘에는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엄청 잘 돼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푸드는 영양소가 부족하고 음식이 섭취하기 힘든 노년층을 위해서 파우더나 젤리 두 형태로 출시된 건강 제품입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연하식도 써놨어요. 연하식은 일반 음식과 동일한 모양과 맛을 유지하면서 씻고 편한 식사인데, 개호식품, 개호가 돌봐주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적으로. 그래서 개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에 특화된 식품인데, 이제 옆에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 곁에서 돌봐주는 음식으로 나온 식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예요. 요거는 고령자들이 위해서 아까 우리 그 개호 식품을 민간 간호식품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씹는 힘이나 삼키는, 그러니까 연화식과 연하식을 두 개를 결합시켜 놓아서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너무 좋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지금 뭐 친환경 몇 프로를 써야지 된다라는 게 돼 있는 것처럼, 여기를 이제 민간식품에서 개발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일본에서는 이 연하식이 노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간편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용이성 때문에 현대인의 일상식으로도 많이 구입을 해서 먹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푸드 유형별을 보시면 첫 번째 씹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잇몸으로 부술 수 있다. 우리가 어른들이 그저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잇몸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다음에 혀로 부를 수 있다. 혀도 그래요. 우리가 뭐 안 빠지는 거 혀로 계속 하면 빠지지, 그것처럼 혀로도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씹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딱딱한 거, 그 다음에 딱딱한 거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거, 아니면 뭐 더 부드러운 거, 그런 식으로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씹는 정도도 있고요, 마시는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시는 거, 아니면 이제 종류에 따라서 마시기 힘든 거를 어떻게 이제 쉽게 마실 수 있는지 마시는 정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딱딱한 정도를 밥, 생선, 달걀, 뭐 물성 그런 거로도 또 규격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표로도 말로도 돼 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도 돼 있어요. 밥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그냥 일반 밥, 그러니까 1단계 그냥 우리가 잇몸으로도 씹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달걀찜이라든지 고기 같은 것들 음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없고 그냥 일반 유통에서 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호식품을 어떻게 유통을 하냐면 일본 식품 회사가 제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호식품 전문업자와 강호업자가 도매를 해서 얘네들의 병원 같은 데다 납품을 해요. 아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병원 같은 데다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유통, 약국이라든지 슈퍼마켓, 우리나라는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약국, 슈퍼마켓, 백화점 그런 데 다 일반 유통도 하고, 그다음에 통신 판매도 해요.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어르신들이 인터넷은 잘 못하지만 전화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회사에 전화 걸어서 나 얼마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도 오고 병원이나 그런 개호시설 아까 저 노인 이제 요양병원? 네, 요양병원 같은데 아니면 아까 그 어르신들 모여 사는 채택, 복지 주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도 구입을 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로 오는 그러한 유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단계예요. 우리가 2008년대에 노인 장기보험이 시작을 해서 지금 개호식품이 나오긴 했는데 일본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하고 활용할 방안을 이제 고령자의 건강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만성질환자에 있는 고령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령자들도 있어요. 아까처럼 그 유니버설 푸드처럼 씻는 정도가 1단계부터 4단계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서 유형적으로 조금 아까 거기처럼 뭐 씹는 단계 아니면 뭐 물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뭐 딱딱한지 물른지 그런 것을 유형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고령 친화식품 제조 및 생산 기업체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식재료들을 친환경자를 쓴다면 뭐 20%를 뭐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식재료의 어디 거를 우리가 보통 사회적 기업도 많이 쓰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쓰면은 뭐 10%의 세금을 저기 한다든지 정부의 지원이 있지 않는 한은 민간업체에서는 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 좀 정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런 연화식 식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식사 제공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뭐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목 넘김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경관으로 아니면 주사로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본 그런 유니버설처럼 해서 어르신들이 그냥 내가 목 넘김이 힘드니까 그냥 경관 주사로 맞는다 그러지 않고 쉽지 않더라도 입으로 느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살아있는 그냥 이렇게 주사로 맞는 거는 미각이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각이 살아있는 것처럼 개발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그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한 식사 서비스가 아직 급여와 비급여로 인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인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조그만 요양병원 같은 데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요. 큰 병원들만 영양사 배치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데 영양사가 안 배치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에서 영양사를 해서 오늘은 이쪽 어린이집, 오늘은 이쪽 어린이집,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을 이렇게 나눠서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요양병원도 영양사라든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영양사 같은 분들이 뿌려서 오늘은 여기 요양병원, 내일은 여기 요양병원 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요양시설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화식 중에서도 궁중에서 먹었던 장국죽을 시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리 시연할 때 그때 뵙겠습니다.